재건축도 안 되고 리모델링도 안 되고 뭔가 변화할 수 없는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요. 갈아타시라고. 헬로. 부동산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엄청 기다리신 잘 사는 흥부 선생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근황이 어떠신가요? 작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한 신속통합기획 그거 나오면서 실제 저도 투자를 했고 다른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기획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강의 되게 핫하시던데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서울에서는 지금 김종률 아카데미 앵앵콜 두 번 다 마감했고 이제 앵앵콜 한 번 남았고 부지런TV 부룡님 쪽에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지방은 대전, 천안, 전주, 광주, 부산 요 정도 남았어요. 제 블로그에 오면은 일정이 있고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잘 사는 흥부의 재개발 이야기 치면 나오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작년 9월에 이제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그쵸, 네. 거래량이 좀 많이 급감을 하고 아파트 시장도 어쨌든 급매물이 출현을 하면서 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면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계속 올랐죠. 오르다가 작년 9월에 대출 규제 나오면서 이제 수요가 급감하면서 거의 시장이 보합 상태로 가다가 서울 외곽 쪽부터 거래량이 없어지면서 호가 2억 원, 3억 원씩 낮춘 금매들이 나온다. 그런 기사가 나오는 반면에 또 어느 한쪽에서 보면은 강남 재건축 쪽을 시작으로 해서 신고가가 터졌다 해서 굉장히 지금 혼돈이 있는 시장 상황이에요. 근데 지난 6, 7년 동안의 그런 상승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올 하반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KB 지수상 강보합이 될 것 같은데 오르는 곳들은 더 오를 거고 오히려 하락하는 곳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평균이 내지다 보니까 강보합인 거지 양극화가 점점점 심해질 것 같고 금리 인상되는 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하면 저는 매도를 하는 것보다 그 집을 전세를 주고 그래서 대출을 일부 상환을 시키고 본인은 뭐 좀 더 하급지나 아니면 하급 물건, 뭐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빌라, 아니면 뭐 서울에서 경기 좀 이동을 해서 뭐 월세로라도 거주 형태를 바꾸면서 매수했던 그 자산은 좀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팔지 말라는 것이네요. 네, 저는 굳이 팔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거나 선호하지 않는 형태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은 좀 정리를 해서 가용 범위 내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최상위 물건으로 투자를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1주택자 중에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개발의 이슈가 없는 즉 재건축도 안 되고 리모델링도 안 되고 뭔가 변화할 수 없는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요. 갈아타시라고. 어디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개발 가능성, 뭔가 변화할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예요. 향후 몇 년간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다시피 재건축 완화해주겠다, 재개발 완화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정말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아파트 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마을을 변화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워낙에 틀어막았기 때문에 서울에 공급이 안 됐던 거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서울에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 그럼 서울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개발에 힘을 많이 실어줄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합해서 보통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대못을 세 개를 박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안전진단 강화였어요. 아파트 노후 정도를 너무 타이트하게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을 통해서 어떤 개발이익이 났을 때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조합원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 돈 막 들여가면서 수익도 안 나는 그런 거를 못하러 하겠습니까? 세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비사업지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조합원들한테 일부 줄 거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에서 일반 분양을 얼마 이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시장 가격만큼 분양한 모든 수익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조합원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이 세 가지 갖고 실질적으로 서울에 공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재개발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재건축에만 해당되는 게 뭐냐? 안전진단 강화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가 대부분 다 어디 있어요? 강남이요. 다 강남에 있죠. 만약에 안전진단이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다 풀어버리면 이 강남 재건축을 시작으로 해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정부 입장에선 서울에 공급은 해야 돼. 그래야 집값을 잡으니까. 근데 재건축을 완화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의 공급은 재개발 위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를 했고 신속통합기획이다. 그다음에 물론 재개발은 아니지만 모아타운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내가 완화를 하는 순간 뭐 아파트가 됐던 잠실주공 5단지가 됐던 바로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 반영이 돼요. 잠실주공 5단지 신고가했다, 터졌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개발은 완화를 해도 아파트 매매 지수에는 반영이 안 되죠. 왜? 재개발에는 대부분 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빌라니까. 이쪽은 완화를 하기에 정부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덜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노량진 뉴타운 재개발 프리미엄 신고가 이런 기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재개발은 규제를 완화를 하더라도 어차피 오르는 게 일부 재개발 지역의 빌라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덱스 자체가 아파트 통계에는 반영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재개발 지역은 막 끓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런 거로부터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될 것 같고 설령 일부 재개발 지역들의 가격이 급등을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매매 지수에 막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개발이 안 되는 곳의 빌라는 가격이 쌀 거잖아요. 그리고 개발이 되는 곳의 빌라의 가격은 비쌀 거고 어차피 이거 평균 내면 전체적으로 매매가는 낮은 상태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죠.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되게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얘기고 그 얘기인 곳은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우리가 투자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냐 못 가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변호사님도 꼭 변화가 있는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찾나요? 내가 가진 자금이 소액이라고 하면 썩빌 시장을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물어봐요.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미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